어, PRCB와 함께 이해하는 GAN 그 첫 타자를 맡게 된 유재준입니다. 일단 첫 주제가 GAN이고요.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다들 아시다시피 요즘 핫하죠. 제너레이티브 어드바이서리 네트워크라 가지고 먼저 이름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너레이티브. 그러니까 뭔가를 생성하는 걸 하는 겁니다. 이게 페이스 이미지인데 잘 보시면 상당히 자연스러운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사실은 이거 뉴럴 네트워크가 다 만들어낸 가상의 이미지입니다. 최근에 3월 31일 날 구글에서 발표를 했죠. 비간에서 만든 건데요. 되게 놀라웠습니다. 그 파인만이 되게 유명한 물리학자 파인만이 죽고 나서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서 그 칠판에 있는 걸 갖다 찍은 사진인데 써 있죠. 그 내가 창조할 줄 모르는 거는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 이거를 뉴럴 네트워크 입장에서 얘기하면 뉴럴 네트워크가 어떻게 만들지를 안다면은 그러니까 그림을 그릴 줄 알면 고양이와 개를 구별해서 그림을 그릴 줄 안다는 거는 자연스럽게 그 피처 러닝 그러니까 클래시피케이션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제너레이티브 모델의 약간 인투이션이나 하이 레벨 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상당히 저는 마음에 들긴 했지만 원래 이런 게 잘 되진 않죠. 그래서 이제 텍소노미를 보면 사실 이런 머신러닝에서 제너레이티브 모델은 언슈퍼바이스드 러닝에 좀 속합니다. 세 가지 크게 슈퍼바이스드 러닝이랑 언슈퍼바이스드 러닝 그리고 강화학습 리인포스 러닝을 이렇게 세 개로 크게 나눌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우상단에 있는 언슈퍼바이스드 러닝에 제너레이티브 모델이 속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리뷰를 하면은 슈퍼바이스 러닝은 클래시피케이션으로 볼 수 있죠. 고양이 넣어서 그 모일 확률, 클래스를 갖다가 정해라. 이런 함수를 학습하는 겁니다. 뭐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걸 수학적으로 복잡하게 나타내면 어떤 파라메트릭 모델 주고 데이터 주고 y라는 클래스를 갖다가 뽑아내도록 하자는 식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김남주 소장님께서 친절하게 슬라이드 쉐어를 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건 유명한 케이크 사진인데요. 작년 닙스 2016에서 우리 얀니쿤 교수님께서 여러의 어그로를 끌었죠. 뭐 리인포스먼트 러닝은 저기 케이크 있으면 체리고 나머지는 아이싱 그러니까 그 슈퍼바이즈 러닝은 그 위에 아이싱이고 나머지 진짜 케이크는 비지도 학습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비지도 학습을 해야지 머신러닝을 한다고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럼 이게 뭐냐? 그 비지도 학습은 사실 고양이 넣었을 때 어떤 레이턴트 우리가 모르는 배리업을 좀 잘 배워보자는 겁니다. 그런 레이블이 없을 때. 이걸 어떻게 하느냐? 사실 되게 막막할 수 있는데 볼츠만 머신이라고 예전부터 해왔던 방식이 있고 크게는 오토 인코더를 이용해서 이제 그 제너레이티브 어드버서리 네트워크 나오기 전에 이쪽에서 제너레이티브 모델에 되게 주름 잡고 있던 그 모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중에서 이 두 가지를 좀 빨리 보겠습니다. 이 오토인코더 방식이 가장 인투이티브하죠. 그 슈퍼바이즈 러닝에서 보시면 슈퍼바이즈 러닝에서 L2 로스를 갖다가 미니마이즈 하는 거랑 같습니다.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 자기 자신을 갖다 정답으로 써서 L2 로스를 준 것처럼 해가지고 인코딩으로 작은 스페이스는 레이턴트 스페이스에 넣고 다시 그 코드로부터 자기 자신을 복원하도록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이게 오토인코더인데요.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는 여기서 약간 좀 베리에이셔널 인퍼런스라는 스킴을 써가지고 그거를 좀 더 오토인코더랑 섞어가지고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하게 합니다. 뭐 간단히 말하자면 사실 원래는 이런 모델을 갖다 학습을 하고 싶은데 이게 우리가 이거를 바로 계산을 못하니까 어떤 우리가 알 수 있는 모델로 하한을 갖다가 계산을 하고 이 하한을 갖다가 높이는 방식을 취한다는 게 베리에이션 어프록시메이션인데요. 사실 이게 되게 수식적으로 복잡하지만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를 보면 이런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하한을. 간단히 보시면 이쪽이 likelihood 모델이고 여기가 KL 다이버전스를 마치 likelihood 플러스 regularize로 나타낸 것처럼 나타나는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이걸 잘 보시면 사실 모르는 Z 코드를 줬을 때 이미지를 생성해라. 그러니까 이게 디코더가 되고 이미지를 줬을 때 어떤 latent variable Z를 갖다가 만들어내는 이게 인코더가 돼가지고요. 사실 오토 인코딩으로 이걸 갖다가 해석을 해서 학습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이 오토 인코딩 방식으로 만들 때 이 likelihood 부분에서 채트가 뭐가 있나요? 예, likelihood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게 이 likelihood라는 건 사실 리니어 리그레션이랑 되게 비슷합니다. 로지스틱 리그레션인데요. 그렇다는 얘기는 민 값을 갖다가 우리가 학습을 하는 거죠. 민 값을 학습한다는 얘기는 사실 블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토 인코더로 만들어진 애들을 보면 이 L2 로스 플러스 KL 다이버전스 레귤러라이저 텀이 붙은 것처럼 이 로스 함수를 해석할 수 있는데 그 때문에 이 정도의 리절트는 나오지만 사실 이렇게 립스 2016 튜토리얼에서 이안 굿펠로우가 말했듯이 MS 방식은 이렇게 민을 갖다 만들어주기 때문에 되게 블러해지는 이렇게 귀가 없어지는 형태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어드버서리얼 같은 경우는 그 중에 하나만 픽하기 때문에 우리가 짱이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했었죠. 왜 그렇게 샤프한 이미지를 줄 수 있느냐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본격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건 이 제너레이티브 어드버서리얼 네트워크죠. 이름에 그 다음 거 이제 제너레이티브만 알았으니까 어드버서리얼이 뭔지 네트워크가 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사실 다이어그램은 되게 간단합니다. 이렇게 제너레이터랑 디스크리미네이터라는 모델이 있어가지고 모르는 어떤 Z 스페이스 인풋을 보통 가우시안 노이즈를 넣어주는데 인풋을 넣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X 샘플을 갖다가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이 G로부터 나오는 아웃풋과 비교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안 굿펠로우가 되게 재밌는 일화로 이걸 설명을 했는데요. 실제 페이퍼에도 그렇게 써 있습니다. 집회 위조범이 있어서 집회를 처음에 열심히 위조하는데 이 경찰이 처음에는 너무 멍청하게 만들어가지고 잘 구별을 하다가 그걸 받고선 이게 개과천선하는 게 아니고 집회 위조범이 처음 들어갔다가 빵에서 나와가지고 다시 더 발전된 기술로 위조를 합니다. 이게 반복되다 보면 결국엔 경찰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이럴 때 그 제너레이터만 딱 떼서 보면 인풋이 어떤 쓰레기 값이 들어가더라도 아웃풋이 상당히 그럴듯한 어떤 여기서는 집회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이미지 리얼 이미지랑 되게 구별이 불가능한 애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어드버서리얼 적대적인 컨셉입니다. 이걸 네트워크로 하겠으니까 어드버서리얼 네트워크가 되는 거고요. 사실 이걸 수식적으로 보자면은 어떤 우리가 정의하고자 하는 Z 값을 줬을 때 X 이미지를 내보내는 모델을 하나 정리하고 밑에 있는 X는 그냥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이 있는데 실제 이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으니까 이 모델로 P를 갖다 조금 어떻게 가능하면 가까이 가게 할 수 있을까 이걸 갖다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지금 하나 더 간단히 논문에 있는 예시 그림으로 보여드리자면 이 맨 왼쪽에 있는 게 사실 맨 처음 스테이트입니다. 이 Z에서 아무렇게나 인풋을 주고 초록색이 처음에 만드는 모델 디스트리뷰션이라 하면 디스크리미네이터가 학습을 하면 이걸 간단히 구별해냅니다. 데이터 디스트리뷰션과 초록색 모델 디스트리뷰션을. 그런데 이게 이제 그러고 나서 이걸 보고선 모델이 안 되겠다. 이 지표 이점이 좀 더 근사해서 만들어야겠다. 이 방향을 계속 하다 보면 결국엔 이 파란색 디스크리미네이터가 2분의 1 반반의 확률로밖에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말할 수 없는 상황이 이르는 거죠. 이게 어드버서리얼 네트워크의 커다란 하이뷰입니다. 이거를 이제 수식적으로 보면 이 수식이 되게 민맥스 프로블럼도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사실 이런 거 할 때 그때 극단적인 예시 넣어주면 아주 간단하게 해석할 수 있죠. 한번 이 예시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아주 잘한다고 봅시다. 그럼 리얼 데이터가 왔을 때 디스크리미네이터가 해주는 거는 확률을 내뱉는 겁니다. 그러면 리얼일 때 1을 내뱉으면 로그 안이 0이 돼서 이게 0이 되고 제너레이터에서 왔으니까 D가 잘하면 너는 제너레이터에서 온 애네? 그럼 진짜인 확률 0이야. 그래서 또 로그안이 1 돼가지고 0 되고 그래서 디스크리미네이터 입장에서는 이게 0인 게 사실 맥스입니다. 왜냐? 이게 만약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잘 못하면은 리얼이 왔는데 네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는데 진짜 멍청한 애라 0을 내뱉는다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 뜨거든요. 마찬가지로 제너레이터에서 왔는데 네가 진짜네라고 잘못해서 1을 내뱉으면 1 빼기 1이 돼서 로그안이 0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무한대가 돼서 디스크리미네이터 입장에서는 0으로 맥시마이즈 하는 게 이 로스 펑션에서는 가장 좋은 것이고 제너레이터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얘를 갖다 속이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미니마이즈 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아무도 안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네네. 앞에 그래프에서요, 앞에 페이지. 네. 저 파란색 디스크리미네이터 저거가 뭘 의미하는 건가요? 여기서 확률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거를 정확히 얘기하자면은 그 논문에 나와 있는데, 저거를 디스크리미네이터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조금 헷갈리시면 보시면 이 잘된 케이스를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모델을 잘 구별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점이 있는 데이터 디스트리뷰션 부분은 거의 대부분 이쪽에 있는 데이터들에서 뭔가 샘플이 나오면 닌 진짜네라고 여기서 1을 내뱉고 요쯤 되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넌 아닌 것 같아 하고 0. 왜냐면 데이터에서는 그럴 확률이 낮고 모델에서는 그럴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확률 디스트리뷰션의 디스크리미네이터 이 입장에서는 확률을 낮게 내뱉는 그런 디스트리뷰션인 게 맞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약간 좀 어려운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사실 이 논문은 theoretical result가 중요한데요. 투스텝 아까 어프로치를 그 합니다. 뒤에 질문에 대해서 마지막 네. D 쪽도 한 번 더 설명해 주시면 그 그래프에서 예, D 부분 설명해 주시면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D 부분이요. D 부분은 결국 마지막 수렴에 이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너레이터가 너무 잘해서 모델과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이 완벽하게 겹치는 경우. 그러니까 모델이 데이터 디스트리뷰션 완전히 근사한 경우 디스트리뷰션이 똑같기 때문에 디스크리미네이터 입장에서는 어디서 샘플이 나오든 그게 진짜인지 진짜 디스트리뷰션이 나왔는지 가짜 디스트리뷰션의 샘플이 나왔는지 구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최대는 반반의 확률로 그냥 넌 진짜인 것 같아, 가짜인 것 같아를 내뱉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디스트리뷰션이 디스크리미네이터가 2분의 1에게 쭉 가 예.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0.5로 가는 거죠. 예. 네, 지금 맞습니다. 채팅창에 지금 네, 정영재님이 그 PC방에 계셔가지고 네, 말을 못 하신다고 질문 올려주셨거든요. 네, 네, D의 아웃풋이 제너레이티드 샘플이 아닐 확률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디스크리미네이터의 파란색이 그 제너레이티드 샘플이 아닐 확률을 표현한 것이 맞나요? 그러면? 정확히는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얘기하는 거는 진짜일 확률을 내뱉는 겁니다. 네. 얘가 그러니까 진짜 샘플에서 나왔을 확률. 결국 뭐 반대로 얘기하면은 가짜가 아닐 확률을 얘기하는 거죠. 네. 답변이 됐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투스텝 어프로치를 하는데요. 민맥스 프로블럼에서 얘네를 갖다가 진짜로 이게 제대로 이렇게 워킹을 한다는 걸 얘기하려면 먼저 위에서 정의한 미니맥스 프로블럼이 GAN의 미니맥스 프로블럼이 글로벌 옵티멀을 가지는데 그게 P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이 우리가 제너레이터한 제너레이터의 모델 디스트리뷰션이가 정확히 일치할 때가 글로벌 옵티멈이며 그때 글로벌 옵티멈을 갖는다는 걸 먼저 증명을 해줘야 되고요. 네, 익시스턴스 증명을 하더라도 사실 이거는 우리가 알고리즘 그걸 갖다 찾을 수 있는 알고리즘이 있냐는 좀 또 다른 문제인데 우리가 프로포즈하는 알고리즘 그러니까 GAN에서는 이 알고리즘이 뭐냐면은 얼터네티브하게 제너레이터를 뉴럴넷으로 먼저 학습시키고 그 다음에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학습시키는 그 왔다 갔다 얼터네티브하게 학습시키는 이 알고리즘이 실제로 그 글로벌 옵티멈 우리가 모델이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이랑 같을 때의 그 글로벌 옵티멈을 찾을 수 있냐 두 가지를 증명해줘야 사실 이 문제가 우리가 원하는 바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단계적으로 먼저 접근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 거기 가기 전에 프로포지션 1에서 도구를 하나 들고 갑니다. 그러니까 사실 G가 픽스돼 있을 때는 옵티멀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식을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사실 제가 여기다가 더 슬라이드를 준비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 사실 미분을 그냥 해보시면은 간단한 문제이긴 한데 이걸 어떻게 적을 수가 없네. 왜 여기 슬라이드가 빠졌지? 어, A 로그 이 데이터가 A라고 했을 때 A 플러스 B라고 했을 때 A 로그 Y 더하기 B 로그 1 마이너스 Y의 형태로 이걸 나타낼 수 있거든요. 왜냐면 이걸 지금 Y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로그 dx라는 것과 로그 dgz를 어떤 y라는 함수라고 생각하고 expectation이기 때문에 앞에 여기 함수 그 probability가 같이 곱해져야 됩니다. 그것들을 그냥 a, b랑 상수라 생각하시면 사실 미분 문제는 간단합니다. 이걸 미니마이제이션 하는 문제가 되는데요. 그러면은 맥시마이즈 하는 문제가 되는데 d의 입장이니까 g가 고정돼 있고 그 경우는 이 로그의 미분은 분모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y라 쳤으면은 P 데이터 분의 Y가 되고, 더하기, 이거 Y분의 2인가요? 제가 이게 헷갈리네. 1 빼기 Y분의 위에 PXZ가 되겠습니다. PXZ. 그러면은 이 두 개가 사실 맥시마이즈 되는 상황은 이게 0일 때, 그 미분 값이 0일 때를 풀어보면요. 사실 그 값이 그냥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Y에 대해서 문제를 푼 거죠. Y는 A 플러스 B
분의 A가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슬라이드 좀 더 준비를 해놨던 걸로 기억했는데 이게 좀 모자랐네요. 죄송합니다. 잠시 그래서 네, 화면 아마 이렇게 마우스 움직이시면은 포인터가 아마 화면 쉐어기 때문에 보일 거예요. 그걸로 네네. 이렇게 가리키시면서 설명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까지는 혹시 제가 말로만 설명했는데 이해가 되셨는가요? 여기, 여기 애노테이션도 있으니까 이거 사용하셔도 되겠네요. 여기 그게 있군요. 그게 펜이 아니라, 있네요. 예. 그 펜이 아니라, 거기 펜이 아니라도, 어쨌든 제가 하는 거는 보이시죠? 예, 예. 춤에도 펜이 있어요. 그래서 춤에 있는 펜을 쓰셔도 돼요. 그렇군요. 그것도 죄송합니다. 펜이 좋네요. 네, 이렇게 할 수 있군요. 제 못생긴 그거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마우스로 쓰려니 되게 힘드네. 네, 이렇게 된 거를 갖다 미분하는 문제입니다. 미분하시면은 이게 a분의 y가 되고 더하기 이게 b 분모가 1-y가 되는데 이 0인 확률은 사실 이거 두 개 분모인 거 곱해주시면 a 1-y 더하기 by가 됩니다. 그러면은 더하기 b y equal 0가 되면 이 y에 대해서 지금 해주시면 여기 마이너스가 되는군요. 죄송합니다. 왜냐면 여기 1-y니까 미분하면 그럼 여기 마이너스 by가 되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의 y equal 옆으로 넘어서 ay가 돼서 이 y는 a가 돼서 y는 마이너스 y 그래서 지금 a가 아까 전에 p 데이터였고 b가 p g였기 때문에 이 식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악필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하고자 하는 거는 그러니까 g가 픽스되어 있을 때 d의 옵티멀한 상태는 항상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d에 대한 문제를 아날리틱하게 솔루션을 풀었기 때문에 d에 대한 문제는 그냥 d를 그걸 갖다 껴넣고 나면은 마지막에 스테이트가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고 지금 주장하는 겁니다. 그걸 CG라고 얘는 표시를 했는데요. 다음 장으로 가시면은 이제 이거 여기다 설명을 해놨었네요. 왜 이게 여기 있냐.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이제 넘어가고 나면은 이제 메인 시오름입니다. 메인 시오름에서는 그 D가 옵티멀에 우리가 다다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랬을 때 우리가 만든 알고리즘에서 D가 옵티멀에 잘 도달했을 때는 G의 입장에서 어떤 때에 그 글로벌 옵티멈이 가지고 그 글로벌 옵티멈이 실제로 가지냐를 갖다 확인을 해야죠. 그럼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거는 모델이 데이터 디스트리뷰션 정확히 같을 때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앞서의 그 옵티멀 디스크리미네이터 입장에서는 1분의 2가 되죠. 2분의 1이 되죠. 2분의 1이 되죠. 왜냐면은 두 개가 같으니까. 분모가 같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2분의 1을 갖다가 아까 앞선 식에다 그대로 끼워 넣으면은 마이너스 로그 2 더하기 여기도 마이너스 로그 2가 돼가지고 CG가 마이너스 로그 4일 때가 우리가 원하는 미니멈 값이다라는 걸 갖다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실제로도 그게 그러냐라는 걸 보려면은 이게 원래 원식인 CG가 원식이 어딨죠?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겨먹었는데 걔를 갖다 풀면은 그냥 그 식을 갖다가 잘 풀어주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게 지금 여기서 식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KL 다이버전스죠. 이 식차 따라가는 거는 KL 다이버전스의 그냥 정의를 갖다가 요거 두 개에다 껴 넣으시면은 그냥 원래 CG가 앞에서 소개한 요 식이 그대로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 데피니션 그대로 때려 넣으시면 되고요. 이 데피니션을 또 때려 넣고선 보면 사실 이 수식 KL 두 개 더한 것 자체가 젠슨 샤넌 다이버전스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거 정의를 그냥 그대로 수식을 풀어놓은 것밖에 안 되는데요.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P 데이터 디스트리뷰션과 PG 제너레이터의 디스트리뷰션의 사이의 다이버전스, 그러니까 두 디스트리뷰션 사이의 차이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그게 같을 때만 0을 가지고 그리고 그때가 최소다라는 것을 이렇게 증명을 해냅니다. 즉, 이 메인 시오렘에서 해준 것은 뭐냐면 이 우리가 정의한 함수가 만약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옵티멀에 도달했을 때 그걸 픽스해놓고 제너레이터 입장에서 미니마이제이션 문제를 풀면 미니멈 값을 마이너스 로그 4로 가져야만 하고 그리고 그때가 언제냐면 글로벌 옵티멈인데 JSD 그러니까 젠슨 샤넌 다이버전스가 0일 때인데 젠슨 샤넌 다이버전스가 0일 때는
두 디스트리뷰션이 같을 때밖에 없기 때문에 정확히 글로벌 옵티멈이 그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델 디스트리뷰션이 데이터 디스트리뷰션과 같을 때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저 KL 다이버전스 등장한 부분 한 번만 다시 설명해 주시겠어요? KL 다이버전스 등장한 부분이요. 네. 사실 이 부분은 여기 CG를 보시면 CG가 지금 시기적인 메시아인데 이렇게 나타낼 수 있잖아요. 요 메인 식이 사실 그냥 마이너스 로그 4 더하기 로그 4 한 다음에 이 로그 4 부분을 요거랑 더해주면은 KL 다이버전스의 정의랑 같기 때문이다. KL 다이버전스가 뭐냐면 사실 P 이게 로그가 앞에 붙어야 되는데 로그 Q분의 P 이게 제가 그냥 지금 기억에 의존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혹시나 틀렸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Q랑 P의 다이버전스, Q랑 P라는 probability distribution 차이, 다이버전스는 지금 P 곱하기 로그 Q분의 P의 시그마 산 것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사실 시그마하고 P 곱하기 뭐 이렇게 하는 형태는 expectation의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이 분모가 2가 있죠? 그게 사실은 아까 전에 이 로그 마이너스 로그 4 플러스 로그 4 한 부분을 여기 안에다 넣어주고 이걸 계산하면 사실 요 형태가 나옵니다. 여기 있는 expectation 형태가 지금 이 두 개 더한 거에다가 로그 4 앞에 더하면 이 분모에 4 더했으면 이제 로그니까 안에 또 분모의 분모로 들어가겠죠? 그 형태가 이 형태로 나타내진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수식 전개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혹시 이해가 되셨나요? 네. 네, 제가 사실 이걸 짧게 준비하려고 이렇게 좀 듬성듬성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시간이 촉박한 것 같아서.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해줘야 될 저 거는, 죄송한데요. 네네, CG의 정의가요. 네네. 정확히 CG의 정의가 뭐죠? CG의 정의는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픽스해 놓은 상태의 G로만 지금 디펜던트한 밸류 펑션을 말합니다. 로스 펑션. 미니맥스 아. 프로블럼이 G랑 D에 대한 함수잖아요. 예. 근데 이거를 D를 픽스를 시켜놓고 G에 대한 함수로 나타내면 그걸 CG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아까 전에 수식에서는 CG가 max D, V, GD였잖아요. 이게 그런 의미인가요? 지금 방금 네, 짝대기 그렇습니다. 그리신. 맥스 D니까 지금 여기서 이미 D는 맥스로 만드는 D를 갖다가 하나 픽스 시켜놓은 거잖아요. G 입장에서는. 예. 그러니까 베리어블이 두 개가 있는데 이 중에 G로만 예. 지금 베리어블이 있는 어떤 로스 함수가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에 스텝에서 우리가 물고자 하는 미니맥스 프로블럼이 글로벌 옵티멈을 가지는데 그게 언제냐면은 모델 디스트리뷰션이 실제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이랑 정확히 일치할 때뿐이다. 라는 걸 증명했으면 우리가 프로포즈하는 알고리즘이 실제로 거기에 컨버지를 한다는 것도 증명을 해줘야 되겠죠. 그게 이제 이 컨버전스 시오름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약간 트리키합니다. 그런데 사실 프루프 이것도 그대로 그냥 페이퍼에 있는 걸 제가 가져온 거에 불과한데요. 사실 이거 보면은 되게 복잡합니다. 게다가 노테이션도 막 왔다 갔다 해가지고 사실 이 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발췌한 부분인데 위에 부분을 보시면 어떤 컨벡스 함수의 슈프리멈의 subderivatives,는 뭐 include the derivative function at the point where the maximum is attained. 이게 되게 헷갈리죠. 사실 조금 더 생각해 보시면은 이 D에 대해서 슈프리멈이라는 얘기는 아까 전에 그냥 맥스로 간단히 보시면 그렇게 단순화하면 안 되지만 맥스라고 보시면 디스크리미네이터 D에 대해서 맥스한 어떤 우리의 로스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럼 이게 PG에 대한 밸류 로스 함수가 됩니다. 그럼 이게 컨벡스인데 모든 PG에 대해서 컨벡스라는 걸 얘기하고 그리고 D는 지금 여기서는 지금 모든 D에 대해서 또 여기 슈프리멈이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그러면 모든 D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게 성립하기 때문에 지금 D 스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 옵티멀 D에는 이 서브 디리버티브라는 셋에 들어간다. 이 서브 디리버티브라는 게 뭐냐면요. 이 F라는 함수들의 간단히 말하면 미분들의 셋입니다. 미분들의 셋 중에는 당연히 D 옵티말로 한 미분의 셋도 있겠죠. D가 옵티말일 때 미분 셋. 걔도 여기에 포함된다.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D가 포함되어 있는 일반적인 함수는 이건데 얘 함수가 PG에 대해서 컨벡스라는 얘기는 아까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CG가 컨벡스라는 얘기랑 같습니다. 이 CG 함수가 G에 대한 함수가
근데 GE에 대해서 우리가 풀고자 하는 함수가 컨벡스라면 미니마이제이션 문제 되게 쉽죠? 글로벌 옵티멈을 존재하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우리가 풀고자 하는 이 문제가 이 컨벡스 문제인 것을 확인을 했고, 아이고, 이건 그 문제가 컨벡스이기 때문에 그 글로벌 옵티멈에 항상 간다. 그 문제가 글로벌 옵티멈을 가진다는 걸 증명했고, 여기서는 컨버전스에는 우리가 가진 그 문제가 컨벡스라는 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컨벡스인 문제는 항상 미분을 해가지고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해서 나가면은 글로벌 옵티멈에 이르는 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풀고자 하는 알고리즘으로 그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걸 증명했는데요. 아까 컨벡스인 걸 확인했다는 건 앞에 수식 CG에서 확인했다는 건가요? 지금 보시면은 사실 그걸 임플리시트하게 넘어가는데 사실 컨벡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JSD는 포지티브한 함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두 개가 같은 때, P 데이터랑 PG가 같은 때를 제외한 모든 때는 다 양수입니다. 여기만 마이너스 로그 사고요. 그렇기 때문에 컨벡스라고 아주 러프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컨벡스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그 컨벡스인 함수에 대해서는 미분해서 그레디언트 디센트 하면 되죠. 그러니까 글로벌 옵티멈인 거 증명했고 컨벡스인 거 증명했으니까 이 문제가 그러면은 그레디언트 디센트 해서 풀면 되겠다라는 게 얘 얘기입니다. 여기 죄송합니다. 여기 근데 안 보고 스리슬쩍 넘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정의한 이 D랑 G가 사실 이렇게 문제를 풀 때 꼭 뉴럴 네트워크에 한정된다는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사실 G랑 D는 지금 이 문제를 풀 때 일반적인 함수 스페이스, arbitrary function 스페이스에서 증명을 한 거지 뉴럴 네트워크가 바운드하는 어떤 그 정의하는 그 함수 스페이스에서 이게 성립한다는 걸 얘기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뉴럴 네트워크도 결국에는 X에서 Y, 인풋에서 아웃풋으로 어떤 매핑을 갖다가 학습을 시켜주는 애기 때문에 뉴럴 네트워크가 정의하는 함수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공간이 있는데 그 뉴럴 네트워크가 그 유니버설 어프록시메이터라는 건 알려져 있지만 그게 꼭 전체 arbitrary function space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증명은 arbitrary space는 확실히 성립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뉴럴 네트워크가 근사할 수 있는 그 펑션 스페이스에서 이게 성립을 한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페이퍼에서도 하는 얘기가 근데 프랙티컬리 잘 되니까 그냥 쓰자라는 게 페이퍼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실제로도 뭐 잘 나오고 있죠. practically. 그래서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저 지금 질문이 있는데요. 네네. 네네.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 FG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FPG 말씀하시는 겁니까? FDPG요. FDPG요? 네네. 네, 아까 전에 사실 이거를 그냥 쉬지라고 보시면은 더 편하실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what can do 해가지고 뭐 이거는 bedroom 이거 사실 D 시간에서 나온 그 후에 잠시만요. 그게 CG가 아니지 않나요? FDPG가? 그러니까 여기는 D가 아까는 맥시멈인 D만 생각을 했었는데 여긴 D가 네, 다시 어떤 셋의 하나의 원소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네, D가 다양한 정확히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는데 네, 어떤 다양한 케이스의 D에서 그거의 맥시멈에 해당하는 네, 뭐라 지금 그래야 그래서 되지? 일부러 여기 보시면 옵티멀일 때 지금 가려놨는데 그 밑에다가 제가 CLG를 써놓긴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승희 소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어쨌든 꼭 옵티멀이 아니더라도 D가 거기서 해서 문제가 PG에 대해서 컨벡스라는 걸 얘기를 한 거고 그런 식으로 정리를 다 하네. 사실 그런데 이게 되게 엄밀한 증명은 아닌 것 같아요. 수학 잘하시는 분들 얘기도 좀 같이 해보고 그러면 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페이퍼의 수학이 되게 너무 크루드하고 은근슬쩍 넘어가는 것 같다. 그리고 여기서 좀 간과한 부분이 D가 항상 옵티멀에 이른다는 보장이 없죠. 뉴럴 네트워크에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일단 뒤에서도 얘기를 잠깐 할 건데.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bedroom인데 약간 멀리서 보면 괜찮아 보이지만 사실 가까이 사사치 보면 좀 이상합니다. 그래도 이 정도도 놀라운데 뭐가 가능하냐면은 월투백을 아시는 분이면 알겠지만 지금 이 예제를 보시면 사람은 좀 금방 알죠. 왕에서 남자를 빼고 여자를 더하면 뭐가 나올 것 같나요? 왕에서 남자 빼니까 어떤 왕이라는 자리만 남고 거기 여자를 더하면 여왕이라는 게 나오는 게 뭐 그 의미상으로는 좀 맞는데 이게 보통 월투백이라 해서 이게
그 자연어 처리나 이런 쪽에서는 많이들 연구되었던 곳으로 아는데, 이게 이미지에서도 이게 된다는 걸 보여준 게 이제 DC간 페이퍼에서 이걸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개의 이미지 도메인, X 도메인에서 이걸 내보내주는 Z가 있을 거잖아요. 레이턴트 코드. 그 레이턴트 코드 3개 이렇게 스마일링 우먼을 내보내는 레이턴트 3개, 뭐 뉴트럴 우먼인 거 3개, 뭐 뉴트럴 맨인 거 3개 이래가지고 뭐 그냥 벡터 아리스메틱 하는 겁니다. 벡터 빼주고 더해주면은 우리가 원하는 건 그러면은 중립적인 여자 빼고 중립적인 남자 더하면은 스마일링만 남고 남자 더해줘서 스마일링 맨이 나오길 바라는데 실제로도 그렇게 나오더라 라는 걸 보여준 겁니다. 여기서는 안경을 따로 빼서 안경을 갖다 넣어주길 바라는데 이렇게 안경을 넣어준 거고, 그 외에도 여기서 이제 네네. 여기서 질문은 저렇게 뭐 안경 쓴 남자가 어떤 벡터가 안경 쓴 남자를 만드는지 어떻게 찾는 건가요? 그냥 보고 그렇진 않고요. 사실 거꾸로 돌렸을 때 X-GZ인가요? X-GZ에서 이거를 로스 펑션으로 min Z를 찾을 수 있잖아요. 네. X가 예를 들어 안경 있는 우리가 그 그림을 하나 넣을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학습이 끝난 G에다가 Z를 갖다가 바꿔가면서 넣을 수 있는데 거기다 미니멈 값을 갖다 주는 Z를 찾을 수 있겠죠. 이거 뭐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똑같이 풀 수 있겠죠. 이게 풀어서 Z를 찾아냅니다. 지금 3분 30초 남았습니다. 네, 그럼 이제 로테이션도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그러니까 Z 벡터가 그렇게 이렇게 그 왼쪽 보고 있는 Z 레이턴트, 오른쪽 보고 있는 Z 레이턴트 이렇게 해가지고 사이를 인터폴레이션 해가지고 조금씩 바꿔가면서 이 사이 값을 바꿔가면서 보니까 실제로 마치 로테이션이 되는 것 같더라라는 걸 보여준 거고요. 뭐 디피컬티가 여러 개가 있죠. 뭐 보시면은 사실 심플 익sem플에서 함수가 하나가 D고 하나가 G라고 하는데 이런 문제 민맥스 프로블럼을 풀면 오실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다더라. 그러니까 언스테이블하다. 뭐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 그리고 컨버전스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결하냐, 뭐 여러 가지 케이스를 다 보여주자. 그러면 뭐 왜냐면은 뭐 이런 해결책들이 있고, 뭐 이밸류에이트를 어떻게 하냐 이런 문제도 당연히 남았죠. 왜냐면 이 X 값을 퀄리티를 나는데 퀄리터티블리 우리가 왠지 좋아 보여. 이게 진짜 사람 같아라고 제대로 만든 것 같아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게 되게 주관적이죠. 그래서 인셉션 스코어라는 거를 지금 최근에는 많이 쓰는데, 이거는 인셉션 모델이라서 구글에서 클래시피케이션 해주는 모델 있잖아요. 거기다가 그냥 우리가 학습이 끝난 후 나온 샘플들을 다 넣어가지고 걔네 클래스가 잘 나오는지, 러프하게 말하면 클래스가 잘 나오는지, 어떤 클래스 하나로만 이렇게 잘 클래시파이가 되는지를 보면은 그 스코어를 갖다 계산하는 겁니다. 되게 러프하게 말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뭐 보면은 그 모드 컬랩스도 일어나죠. 모드 컬랩스는 민맥스 프로블럼 때문에 생깁니다. 사실 이 알고리즘 자체가 원하는 게 민맥스 DG인데요. 근데 사실 왔다 갔다 얼터너티블하게 풀면 이게 뉴럴 네트워크 입장에서는 민맥스인지 맥스민인지 알게 뭐냔 말이죠. 근데 제너레이터에서 그러면 요거 입장에서 보면 제너레이터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디스크리미네이터가 가장 멍청하게 얘기할 수 있는 하나만, 미니멈 값 하나만 보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M리스트로 따지면 1, 2, 3, 4부터 10까지가, 아니 9까지가 있는데 디스크리미네이터가 현재 1에 대해서만 진짜랑 가짜는 구별을 못 하더라. 그럼 1만 주구장창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맥스에서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이제 보다 짜증이 나니까, 그러면은 1은 다 제외, 2는 다 리얼이 아니야 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G 입장에서는 그래? 그러면은 2만 내보내지 뭐. 그래서 2만 주구장창 내보낸다. 이게 모드 컬랩스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뭐 해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고, 언롤드 간이라고 뭐 디스크리미네이터 좀 더 학습시켜보자. 이게 다 왜 생기냐? 아까 전에 말했듯이 D 옵티말에 이르질 못해서 그래요.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완벽하면은 사실 제대로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는 자기들은 잘한다. 간에서는 안 되는데, 모드 컬랩싱 이게 똑같은 애만 나타나는데, 우리들은 그래도 구별을 하더라. 이런 걸 보여준 거고, 뭐 이거는 GAN이 어디에도 할 수 있느냐는 걸 보여주던 건데, 지금 이거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예. 사실 이거 사이클간이라 해서 실시간으로 영상이 얼룩말로 바뀌는. 뭐 이거는 슈퍼 레졸루션이라 해서 어떤 블러드된 값을 넣어주고 아웃풋이 오리지널이랑 비교를 하는데 슈퍼 레졸루션이 잘 됐으면 실제 하이 레졸루션이랑 구별을 못 해야겠죠. 그런 컨셉으로 어드바이서리얼 네트워크를 시켜가지고 하는 겁니다. 뭐 이거는 코드를 찾는 거 뭐 이런 건데 인포간이라고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인풋을 갖다가 조금 베리하게 넣고 새로운 뭐 코스트 펑션 레귤러라이저를 하나 더 넣어가지고 하면은
학습을 하는데 되게 재밌게도 아까 전에 로테이션을 학습했듯이 이번엔 카테고리칼 이렇게 바꿔가면서 코드를 바꿔가면서 보면 0, 1, 2, 3, 4를 내보낸다든지 뭐 이렇게 width를 하든가 로테이션 부분을 갖다가 학습을 하더라.